안녕하세요. 홍사TV 홍민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뭘 얘기할 거냐면, 제가 과탐 강사여서 그렇습니다. 과탐 강사이기 때문에, 고3 아이들, 특히나 이제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죠. 수능 위주 전형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과학탐구가 도대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이걸 찍는 시간은요, 2022년 12월 26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이죠. 죄송합니다. 미래로 갔습니다. 21년 12월 26일이다 보니까 2023학년도 그러니까 2022년에 발표된 대학의 반영 비율은 아직 모르고요. 안 나왔기 때문에 그 2021년에 발표된 대학의 반영 비율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근데 이 반영 비율이 크게 변하진 않습니다. 크게 변하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이 뜰 거고요. 이제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면 제가 퍼센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능에서 정시로 대학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과목별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과목별 반영 비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가 수능을 보면 400점 만점이거든요. 400점 만점인데 보통 이걸 1000점으로 환산을 합니다. 1000점 환산을 해서 과목당 반영 비율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그 점수에다가 그 비율 값이 이제 산정이 돼서 점수가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누구나 다 원하는 학교죠. 서울대. 서울대 같은 경우 국어가 33.3%, 수학이 40%, 영어는 감점이고요. 과탐이 26.7%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수학을 잘해야 되고, 국어를 잘해야 되고, 탐구를 잘해야 되고, 영어를 잘해야 된다. 순서가 이거다. 아니죠. 서울대를 가고 싶으면 다 잘해야 됩니다. 서울대는 그냥 다 잘해야 돼요. 순서가 없습니다. 다 잘해야 됩니다. 다만 반영 비율이 국어가 과탐보다는 높기 때문에 국어를 잘 본 아이들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서울대에서는. 과탐. 똑같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학생이 있고 B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A라고 하는 학생은 국어가 1등급이고 과탐이 2등급이에요. 근데 B라고 하는 학생은 과탐이 1등급이고 국어가 2등급이에요. 그러면 서울대는 A라고 하는 학생이 더 유리하다. 이겁니다. 똑같은 점수라 하더라도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서울대를 제외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주요 15개 대학이죠. 주요 15개 대학은 수학이 반영 비율이 높고요. 그 다음이 과탐입니다. 예를 들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수학이 33.3%, 과탐이 33.3%, 국어가 22.2%, 영어가 11.1%입니다. 고려대는요. 수학이 37.5%, 과학이 31.3%, 국어가 31.3%, 영어 감점. 성균관대까지 갈게요. 성균관대는 수학이 40%, 과학이 35%, 국어가 25%, 그리고 영어는 가감점, 가점 내지는 감점을 주겠다. 반영 비율은 없는데 몇 등급까지는 뭐 플러스 몇 점, 몇 등급 이하는 마이너스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봤지만 똑같은 A하고 B 학생의 총점이 똑같아 하더라도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어느 대학에선 유리하고 어느 대학에선 불리하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대학이, 즉 서울대하고 서강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은 수학 다음에 반영 비율이 높은 게 과학탐구예요. 수학 다음에 과학탐구. 그렇기 때문에 과탐을 못하면 수능 정시에서는 이과 학생은 대학 가기가 쉽지 않다. 수학 다음에 국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수학 다음에 과탐 성적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어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국영수라고 이름을 부르거든요. 주요 과목을. 그쵸? 그리고 항상 학원을 다닐 때도 수학 먼저 다니고 그 다음에 국어,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탐구, 아니면 말고. 영어는 초, 중, 등 때 엄청나게 하고요. 수능 때는 제일 필요가 없는 과목인데요. 아예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재수생들이 과학을 엄청 잘하거든요. 재수생들이 과학을 왜 잘하냐? 과학 때문에 대학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재수를 시작하자마자 과학부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왜 못 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탐이 중요하다. 그런데 과탐 공부 제일 안 하잖아요. 과탐을 가장 인강으로 많이 보잖아요. 인강으로 보면 공부를 안 한다는 아니죠. 인강으로도 공부를 할 수는 있지만 완강을 하지 않는다는 거, 꾸준히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아이들이 과탐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말씀드리면 3학년 때 공부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과목은 거의 과학밖에 없습니다. 국어랑 수학은 어느 정도 2학년 때까지의 공부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이미
졌어요. 거기서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과학은 내신 대비만 했었기 때문에 잘라서 공부하는 습관이 있었지 이걸 한꺼번에 통틀어서 공부하는 습관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을 정상적으로 다 배운 다음에 한 방에 시험 보는 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학은 좀만 신경 쓰면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앞서 나갈 수 있는 과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과학을 쟁취해야 된다.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시는 친구라면, 그러니까 보통 수능 위주의 전형이라고 하면 논술 전형과 정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보통 수능 위주의 전형입니다. 그게 이제 내년도부터는 학종이나 교과보다 훨씬 더 뽑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 전형을 생각을 하신다면 내신이 이미 힘들다, 원하는 대학을 가기엔 좀 힘들다, 그렇다면 수학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과학 공부하셔야 됩니다. 과학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어, 영어입니다. 물론 스카이를 준비한다, 뭐하고 뭐다 아니죠. 스카이를 준비한다면 모두 다 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 학생들마다 원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요. 원하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과라면 일단 수학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과학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국어고 영어다. 근데 내가 드라마틱한 어떤 역전을 꿈꾸고 있다. 그러면 그 답은 과학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과학 공부를 꾸준히 많이 열심히 그렇게 준비해 주셔야 정시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최저 맞추기용으로도 과탐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과탐 공부를 꼭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계속 혼자 나오니까요. 굉장히 조용하고요. 그리고 부담스러우시죠? 조만간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이 많다면 더 많이 모이겠죠. 좀 더 분위기도 좋아질 거고요. 환경도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요. 이 좋은 컨텐츠 여러분들한 여러 사람들한테 퍼뜨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